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혜입니다. 자, 최근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젊은 층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척추 건강에 대한 전 연령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특례 효율적 통합 방안 보고서를 보면요. 이 연소득 10% 이상을 병원비로 쓴 가정에서 그중에 가장 많은 의료비로 쓴 질병이 바로 척추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박경우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한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허리 통증을 살다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텐데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 원장님,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 척추관 협착증, 특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은 노령의 인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일하는 자세라든지 운동, 특히 우리 이제 시골 농촌이라든지 뭐 이러는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아마 노동 시간이 전 세계 OECD에서 제일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일도 좀 주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올바른 자세로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대표적인 허리 통증인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바로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대표적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일단 아프면 왜 아픈지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원장님, 허리가 아픈 원인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냥 흔히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MRI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기능을 알아보는 적외선 전실 체열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근력 강화, 허리 근력 검사라든지 골밀도 측정기 이런 것 등이 바로 허리의 총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외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들입니다. 네, 보통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본다라는 게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정밀 검사, MRI 촬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뭐 골밀도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허리 근력 검사, 적외선 전신 체열 촬영들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좀 밝혀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순위 통계를 살펴보면은요, 60, 70대 인구 중에 허리 통증 환자가 67%가 그중에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척추관 협착증 구체적으로 원장님 어떤 증상들을 동반하나요? 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바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도 있지만은 주로 다리에서 통증의 변화가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으면은 그냥 누워 있을 때는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막상 일어나 가지고 걸어 보면은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고 저리고 시리고 뭐 따갑고 그다음에 멍멍하고 발바닥에 뭘 씌워 놓고 그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외래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천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스러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증상이 다양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영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와 같이 이제 다리가 저리다가 당기면서 갑자기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저리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주물러야지만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이러한 것도 협착증 그러한 기본 증상입니다. 오래 걸으면은 다리 허리 부위에서부터 다리로 점점 통증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주저앉거나 조금 저렇게 주물러 줘야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협착증의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같이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넓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은데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가지고 신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큰 불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양쪽으로 그러니까 척추관하고 그다음에 추간공하고 같이 막혀 있는 것을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정상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신경이 치관하는 이 구멍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게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 경우고 이 협착증이 되는 것은 관절이라든지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구멍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메디가 툭 굵어져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관절이 두꺼워지고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져 갖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저절로 좁아집니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이렇게 우리가 모형이 아닌 실제를 보면은 이와 같이 정상의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네. 굉장히 넓어가지고 신경이 헐렁헐렁하게 지나가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에 들어가면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구멍도 주변에 인대라든지 관절이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이 꽉 끼어 있는 좁아져 있는 모양을 보이고 또 추간공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좁아져 있는 거 이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입니다. 네, 일반 척추관만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추간공까지 같이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눈에 띄게 정말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상적인 척추에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바로 보이는 구멍들이 바로 요 구멍들입니다. 추간공이란 구멍인데 추간공이란 구멍이 아주 여유 있고 주변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점점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7, 80대의 말기의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추간공 구멍도 완전히 막혀가지고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아주 막혀 있는 것이 MRI 소견에서 확실히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굴도 팽팽하고 주름도 전혀 없던 것이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이와 같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노화 현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악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보통은 뭐 연세가 많은 분들 이렇게 앓고 계시는데 예.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에서도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네. 이게 운동원 선수들은 말하자면은 그냥 병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에서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충격을 많이 했다든지 또 심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조기에 한 40대만 돼도 벌써 협착증의 증상을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고령 환자에서 주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발성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척추 메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메디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메디에서 협착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고령이다 보니까 골다공증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많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홍파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참 수술로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유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 병을 앓기 때문에 허리 질환으로 허리 통증은 재발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등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뭐 고령의 환자분들, 다발성의 척추관 협착증이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이런 뭐 시술을 받았을 때 재발도 되지 않아야겠고 앞으로 환자의 뭐 체력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척추관 협착증 중증으로 발전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기존에는 수술 방법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수술의 역사가 워낙 길다 보면 한 30년 이상 되니까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한 70대 돼가지고 이 수술을 한 사람들이 너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수술로 이와 같이 추간공 확장술을 도입해가지고 치료하는 병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추간공 확장술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치료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와 같이 이제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것은 추간공을 넓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좁아진 추간공이라는 것은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두꺼워져 가지고 추간공을 좁게 만드는데 이와 같이 기구를 이용해서 추간공 인대를 우리가 결찰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제거해 가지고 추간공을 넓혀주는, 추간공이 넓어지면은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신경을 감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순환 작용이 잘 돼야지 염증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를 긁어내서 신경의 흐름과 혈류의 압박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추간공 확장술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보통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이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연 노화에 따라서 협착증이 심한, 그러니까 추간공도 막혀 있고 척추관도 막혀 있는 그런 환자한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고 그다음에 다분절의 경우에도 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4군데 하는데 한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이 부분 마취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을 동반해 가지고 수술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환자한테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치료로 차도가 없는 기존의 방법으로서도 이런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케이스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예. 소개해 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치료 전에는 다분절로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막혀 있던 경우가 수술하고 나면은 상당히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난 것을 우리가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협착증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협착증하고 동반된 파열성 디스크 경우에는 치료 후에 우리가 염증을 제거하고 확장된 추간공을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염증 치료를 하면은 파열된 디스크, 터져 나온 그러한 조각도 자연 흡수되는 것을 MRI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또 치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추간공 확장술만 있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예. 해결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간공 확장술의 경우에는 염증 치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감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꼬리뼈 내시경,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블록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다 염증 치료라든지 혈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렇게 혈류 감압이라든지 신경 감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러 추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갖고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옆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구를 이용해서 저같이 두꺼워진 인대를 긁어내 가지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염증 치료를 하면은 혈류 개선 효과라든지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어느 정도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이러한 치료 방법을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신경성형술도 분명히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가 가능했지만 밖에 뭐 인대가 두꺼워졌거나 혈류가 막힌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간공 확장술이 어떤 원리로 허리 통증을 없애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협착증의 경우에는 감압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척추관 주위라든지 그다음에 추간공 주위에는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안에 염증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염증을 우리가 옆쪽을 통해 가지고 추간공을 확장한 다음에 카테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염증 치료를 하면 즉 안에 있는 염증 물질, 노폐물 그것도 5년, 10년 이상 쌓여 있는 노폐물을 우리가 척추관 밖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배출해 가지고 우리가 염증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간공 확장술의 치료 원리입니다. 네,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쌓이는 이런 염증과 노폐물들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싹 치료하는 방법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 카테터를 통해서 추간공 확장술로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들 또 살펴봐야겠죠? 어떤 예. 사례가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MRI상에서 치료 전후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협착증과 동시에 파열된 디스크 경우입니다. 치료 전에는 이렇게 척추관을 완전히 막고 있었는데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MRI를 찍으면은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터져 있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치료가 잘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이런 치료가 가능한지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 조직의 손상 없이 요통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 큰 장점이 부분 마취로 짧은 시간에 네. 시간이 보통 한 2,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출혈이 거의 없으니까 당일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당일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교적 적게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추간공과 척추관의 신경 유착 협착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 특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후가 불확실한 그런 환자 경우에서도 시술이 가능한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취의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또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점들,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의 저림 증상까지 지금 쭉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다리의 문제까지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적외선 체열 촬영의 결과를 수술 전후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경우에는 발바닥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 3도 내지 4도가 떨어져 있는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신경 유착이라든지 척추 혈류 장애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능이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시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혈류를 개선시키고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발이 시렵다고 차갑다고 하는 환자들이 정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체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시렵다든지 저리다든지 그다음에 둔하다든지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추간공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의 정도에 따라 또 치료 후에 어떻게 예후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수술보다는 이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효과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뭐 시술 후에 주의할 점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점이 바로 출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게 한 3, 4일 정도 그런 용해제의 치료 용해제를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혈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물에 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감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술을 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상담과 함께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척추질환 치료법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중증 척추관 협착증 치료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원장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이 추간공 확장술은 비수술 치료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지금 그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비수술 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비수술 치료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추간공 확장술은 수술도 아닌 것이 그런 수술 효과를 내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추간공이라는 것, 이 추간공이라는 것은 신경 가지가 빠져나온 구멍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간공에는 독특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신경 가지뿐만 아니라 혈관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율신경계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통증을 가장 민감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공간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서 사용되는 염증 치료 효과를 염증 치료제를 이쪽에다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염증 치료를 하니까 수술도 아닌 것이 수술 효과를 내면서 아주 염증 치료도 아주 효과적으로 돼 가지고 좋은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지금 선택돼 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치료법도 있긴 한데 치료 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도 잘 관리해야 다시 재발하지 않겠죠. 이런 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팁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외과적인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막 핀을 박는다든지 뼈를 도려낸다든지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과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통증이 올 때는 뭐 신경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블록을 이런 추간공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코어 운동이라고 허리의 근력, 우리 뒤쪽에 있는 허리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근력이 있는데 이 근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의 통증의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재발 없이 오랫동안 통증 없이 지내려면은 이와 같이 꾸준한 운동, 가장 간단한 운동이 모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수영 선수가 물차기 하듯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재발도 막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이러한 운동 방법이 아주 좋은 치료 예방 방법입니다. 네, 재발도 막고 앞으로의 근력 강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운동법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튼튼한 허리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경호 원장님과 함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오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쉬운 운동들은요,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생활 속에서 척추나 디스크로 가는 충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하셔서 척추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